요즘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행 티켓입니다. 2024년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사회는 더욱 깊은 분열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의료보험 개혁은 후퇴했고 학자금 대출 탕감은 폐지됐습니다. 집값과 물가는 치솟았고 총기 사고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SNS에는 매일같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절규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푸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짐을 싸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캐나다, 호주, 유럽,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특히 한국은 영어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작은 도시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던 한 청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 32세.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불안정한 계약직과 끝없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5만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 매달 $700씩 갚아야 하는 이자, $1,200의 월세, $300가 넘는 건강보험료. 그의 월급은 세후 $2,600.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지만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 한국에 와봐.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야. 한국은 1년 계약에 왕복 항공권과 원룸 아파트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도 회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으로 미국 돈 $2,000가 넘었고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3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한 청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저는 텍사스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교육학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정식 교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제 앞에 놓인 건 $53,000의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이자율 6.8%, 매달 최소 $700를 갚아야 했습니다. 정규직 교사 자리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텍사스는 교육 예산이 부족했고 대부분의 학교는 계약직만 뽑았습니다. 저는 3개월, 6개월, 1년 계약을 전전했습니다. 급여는 시간당 $25, 하루 6시간 수업하면 $150, 한 달 20일 근무하면 $3,000였습니다. 세금을 떼면 $2,600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학자금 대출 $700, 월세 $1,200를 내면 $700가 남았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400, 건강보험료 $350를 내면 마이너스 $50였습니다. 식비와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방학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계약직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 2달, 겨울방학 1달, 1년에 3개월은 무급이었습니다. 그 시간엔 커피숍에서 일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주말엔 배송 알바를 했습니다. 30살이 넘어서도 저축은 $0였습니다. 2024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500로 올랐고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폐지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하나둘씩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영어 교사에게 항공권과 집을 제공하고 건강보험도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 올해 32입니다. 텍사스 휴스턴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 어머니는 슈퍼마켓 계산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책을 좋아했고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셨던 미스터 존스는 제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너는 좋은 교사가 될 거야. 그 말이 제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셰익스피어부터 현대문학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름방학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대학 4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면서 학자금 대출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교육학 석사가 있으면 취업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듣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2년 후 빚은 5만 3천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2016년 졸업 후 정식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정규직 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텍사스 공립학교들은 예산 문제로 계약직만 뽑았습니다. 저는 여러 학교를 전전했습니다. KT 고등학교 3개월, 슈거랜드 중학교 6개월, 피어랜드 초등학교 1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건강보험도 스스로 가입해야 했고 은퇴연금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고 제 계약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실업급여로 버텼고 우버이츠 배달을 했습니다. 2024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때 친구가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2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고 한 달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하고 모든 표지판이 영어로도 쓰여 있었습니다. 학원 담당자가 저를 픽업했고 차로 1시간 후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였는데도 거리는 밝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머물 원룸은 15평 정도였습니다. 미국 기준으론 작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무엇보다 집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저에게 서울은 거대한 미로였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려고 해도 한글 라벨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 메뉴판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다행이었지만 글자만 있으면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첫 주는 편의점 샌드위치로 버텼습니다. 지하철은 미로 그 자체였습니다. 20개가 넘는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첫 출근 날 30분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학원 첫날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열기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밤 9시까지, 중학생들은 밤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중학생이 해리포터 원서를 읽고 있었고 고등학생은 뉴욕타임즈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장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 이유가 뭐예요? 중학생의 질문에 저도 잠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제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업 준비는 전날 밤까지, 학부모 상담은 일주일에 5건, 점심시간은 15분밖에 없었습니다. 음식도 큰 문제였습니다. 김치는 너무 맵고 찌개는 너무 짰습니다. 외로움은 더 컸습니다. 밤마다 부모님과 영상통화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한국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혼자 구경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도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죠. 당황한 저는 지도를 펼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60대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제가 가려는 곳을 이해한 그분들은 직접 15분이나 걸리는 그곳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제 손에 호두과자를 쥐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세요. 번역기를 통해 들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제가 한국어를 못해도 친절하게 도와줬고
이웃은 분리수거를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학생들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단순히 시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하고 글로벌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건 단순히 영어가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는 창문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한글을 익혔고 앱으로 기초 회화를 연습했습니다. 서툴지만 학생들과 한국어로 인사하고 농담을 시도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 진짜 잘해요. 학생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식당에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삼겹살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손바닥처럼 훤했고 서울 골목골목을 자유롭게 누볐습니다. 학원 수업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뭔가요? 한 여학생 지민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17살 소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매일 BBC 뉴스를 듣고 영자신문을 읽고 토론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학생 준호는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된 코딩 책을 읽고 해외 프로그래밍 포럼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를. 이 나라는 천연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인구도 5천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배움에 대한 갈증, 더 나아지려는 의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것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한국에 오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선 생존하기 바빴어. 하지만 한국에선 삶을 배우고 있어.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 서로 배려하는 법, 꿈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더 나은 미래를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결정이 옳았다고.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멘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 교사가 아닙니다. 서울 시민이고 한국 사회의 일원입니다. 한국어는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평생의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 박수진 씨를 만난 건 한국어 학원에서였습니다. 1년쯤 됐을 때 더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 학원 근처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고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언어 교환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 1시간은 영어로 1시간은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처음엔 언어 파트너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수진 씨는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진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가을 저녁 남산타워에서 고백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오빠를 좋아해요. 그날이 2026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1년간 연애했고 2027년 5월 결혼했습니다. 제 부모님과 친구들이 미국에서 왔고 양가 부모님 모두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이클,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성수동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변을 산책하고 주말엔 전통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저는 이제 학원 팀장이 되었고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저축 통장이 생겼고 매달 100만 원씩 모으고 있습니다. 3년 만에 3,6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미국 친구들이 묻습니다. 언제 돌아와?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아마 안 갈 것 같아. 여기가 내 집이야. 지난주 토요일 아내와 함께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10월의 맑은 가을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두 번째 조국은 대한민국이야.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날. 하지만 한국은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게 아니라 인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짜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 배려하는 법, 꿈을 향해 나아가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전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뛰어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 북촌에서 저를 도와준 할머니, 할아버지,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려 애쓰는 편의점 직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저를 가족처럼 받아준 아내의 부모님. 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오늘의 마이클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이곳은 당신을 살게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천연자원 없이 작은 땅에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입니다.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제게 베푼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곧 저희 부부에게도 아기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며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자랄 것입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저의 두 번째 조국, 저의 진짜 집, 저의 미래가 있는 곳. 이 작은 땅에서 큰 사람을 길러낸 나라.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